최근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아주 정확하고 깊이 있고 또 확실한 판단력과 분석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주 감명 깊은 강의였습니다. 특별히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한 부분 탈북자 2만 명 시대가 됐고 또 중국 대륙에 한 20만 명 정도의 탈북 여인들이 탈북자들이 살고 있고 또 북한 감옥에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유와 모든 것을 뺏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만 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에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북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일 것이며 또 우리가 영원하고 있는지 자유민주주의 중심의 통일 노력이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 동포들에게 어떤 형태로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번에 중동의 민주화 운동을 보면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식량 문제인데 시장 기능이 회복됨으로써 북한의 2천만 민민들은 먹는 문제를 정부로부터 받지 않고 자급자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인도적인 지원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우리가 조금 혼란을 겪는 것 같아요. 영유아들 문제, 청소년의 영향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인도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를 탈북자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요거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한이 이제 앞으로 그 붕괴되는 과정 또 붕괴되고 나서 그 어떤 식으로 이제 북한을 우리가 관리를 했으면 좋겠냐는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탈북자 역할이 좀 중요할 때가 온다. 근데 탈북자의 구성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북한이 메인 그룹이 넘어오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엘리트도 많이 오고 있지만 전체 탈북자 가운데 엘리트 그룹은 극소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수는 뭐냐면 북한의 국경 지역에서 있던 그러니까 칠레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흘러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북한의 메인 그룹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양이나 이 주변에 있는 관료들 또 엘리트 그룹들이 지금 많이 와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국경지대에서 다 오다 보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탈북자 엘리트들이 사실 많지는 않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이 사람들이 북한에 뭔가 들어가서 주도할 수 있는 세력으로 가기는 아직 좀 미숙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처럼 개혁 개방을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이 있냐 없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북한에. 그러니까 김정일 정권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축근 그룹이라는 것은 다 김정일이 아부만 할 줄 아는 이런 간신배들만 남아있지 진짜 북한 인민들을 뭔가 생각해서 이렇게 개혁 개방을 하자고 모순내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다 죽이고. 물론 있겠죠 물론. 그러니까 이미 이 북한의 주도 세력은 스스로 개혁 개방을 해서 변화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 집단에게 우리가 뭘 맡길 수가 없다. 그리고 북한 사람끼리 뭔가 뭉쳐서 뭐 해보겠다. 이미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태가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북한의 이 변화, 특히 북한의 어떤 통치 방식은 대한민국 국민과 탈북자가 함께 합쳐서 함께 들어가는 방안이 제일 좋다. 남한만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전면군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정이 안 좋아지겠죠. 남한 사람들이 한국에 되기 때문에. 근데 남쪽 사람과 탈북자 그룹이 하나가 돼서 같은 하나의 도굴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만 뭔가 가서 하겠다. 이건 저 보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면 저기 아프리카 특히 대한민국도 빨리 발전한 이유가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미국과 같이 속고져 보내니까 발전이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있었다면 이 발전을 했겠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막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하고 막 속고줘야 이게 그대로 발전하는 것이지 그들에게만 맡겨가지고 뭔가 스스로 해봐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미 능력을 상실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남한에 와 있는 탈북자 그룹이 많아지면서 이 남한 분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하나의 협력체를 형성해서 어떻게 북한을 재건할 것이냐 이걸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엔 차원의 임시 관리가 필요하다. 그게 제일 바람직하다. 그래서 유엔이 개입을 해서 북한이 이제 그 치안이 유지가 되고 안정될 때까지 유엔 공동 관리를 하자. 그러니까 남한이 단독으로 들어가서 뭐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게 또 피를 흘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중국의 개입도 물론 이제 있기 때문에 중국의 개입을 막고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게 하는 길은 뭐냐면 유엔 관리를 일정 부분 해서 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가 주도권을 쥐겠고 사실 북한에 돈을 많이 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과도기 단계를 거치면서 이 북한의 어떤 기득권 세력을 인정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죠. 근데 뭐 이미 그렇게 되면 북한의 주민들이 그 기득권 세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한 짓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으로부터 흡수가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뭐 북한 문제는 북한 사람이 해야 된다, 탈북자가 해야 된다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 전체가 북한의 주인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어차피 대한민국의 상당수는 북한의 고향을 두신 분들 다 왔기 때문에 또 그런 명분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가 남의 일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도적 지원. 예. 그 인도적인 식량 지원 문제인데요. 지금 사실은 북한의 그 영양 상태가 이제 아주 안 좋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북한 정권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와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권력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게 정권을 변화시키는 도움을 줄 수 있다. 그걸 도와줘도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스티브 린튼 박사라고 있습니다. 저기 린튼 박사님이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결핵병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결핵약을 지고 배낭에 지고 북한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병을 다 먹은 거 보고 회복된 보면서 이 환자들이 김일성에게 만세 부른 게 아니라 자기한테 와가지고 몰래 와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딘튼 박사는 북한에 갈 때마다 싸우고 또 싸우고 해가지고 결국은 싸워서 이 사람이 원하는 지역에 가서 만나서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딘튼 박사 형태의 대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각오가 안 돼 있으면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민간 지원도 그렇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어디 어떻게 들어가서 누가 주겠다는 거 다 보고서 받고 만약 북한이 그걸 허용하지 않으면 다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과거 형태의 그냥 주고 그냥 많은 형태가 되면 안 된다. 이건 국가 세금 낭비고 이 세금 낭비라면서 국가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라는 게 뭡니까? 북한을 도와준다는 것은 우리의 세금으로 마련된 이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가기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간다면 그건 범죄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원이 바뀔 수가 있다면 이건 체제 변화가 되기 때문에 해봐라. 근데 그게 안 되면 끊자 이거죠. 그건 안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도와주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지 약이 안 된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살 수 있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 되기 때문에 이건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아닙니다. 반인도주의 지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인도주의 정권이 아닌데 어떻게 인도주의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 반인도주의 국가에 인도주의 지원이 되면 그게 반인도주의 지원이 되는 것이지. 우리 국민들이 마치 뭐 북한이 굶을 때 뭐 안 주게 되면 뭐 매정하거나 뭐 이렇게 잘못된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 잘못된 겁니다. 이거. 질문. 여기 잠깐 같이. 네, 오늘 잘 지적해 주셨는데 한 가지 간단한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노무현 지금 강철원 기자님께서 주민은 이북의 인민들은 시장이 형성돼가지고 먹을 양식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김정일 시스템만 백업을 탐험한다
그 아주 새로운 걸 오늘 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무현 정권 때 심양의 총영사관에 우리 국군 포로가 탈북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왔는데 배 내쫓아가지고 내쫓아서 중국 그 공안에 인계를 해가지고 공안이 북한으로 다시 송환해가지고 그 사람 총살당했다는데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기자들이고 뭐고 그런 거는 전혀 얘기를 안 한다고. 우리 지금 현재 이런 공무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을 거 아닌가 말이에요. 이명박 정부도 이런 거를 파헤치질 않고 말이에요. 이거 정말 문제있다. 그거 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같이 그래. 근데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하시고 지금은 조선일보에서 기자를 하시는 김철환님의 오늘 강의 너무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4.29 세대입니다. 그 4.29 때 학생들이 그 정부의 부당함을 부르짖으면서 목숨을 걸고 피를 흘려서 그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철환님이 북한에서 학생으로 지내셨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남한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걸기를 해서 민주화를 부르짖으면서 그 민주화의 초석을 이루는 혁명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하나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3대 세습으로 김정은이가 제2인자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의 젊은이들, 학생들이 김정은이를 추종을 하는가, 아니면 김정은이의 3대 세습을 반대해서 앞으로 정말 자기네들도 피를 흘리면서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3대 세습은 반대하는 그런 골기를 일으킬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가, 그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공관원들, 최근에 그 상하이 용사관에서 그 무슨 총명사하고 용사하고 앉아가지고 중국 여자 하나 놓고선 개싸움질 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나라의 그야말로 총살감이죠, 어떻게 보면. 응? 어떻게 그 외교관이 왜 필수 나가가지고 그런 추잡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사관리 그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단적인 얘기다, 이게. 응? 우리가 지금 일본의 용사관들 보게 되면, 일본의 그 대사관 직원들은요, 자, 지금 연길에 일본인 여자가 하나 탈출해서 왔다 그러면, 일을 다 멈추고 여기까지 갑니다. 일본 국기 달고 차가 쫙 나갑니다. 나가서 공안이 뭐든 말든 무조건 잡아가지고 차에 태웁니다. 그래서 대사관 들어옵니다.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일본 국가의 이 자존심 걸고 그걸 하는 것이죠. 물론 숫자가 많지 않다고 하지만 바로 일본의 이 외교관들은 이 국가에 대한 그 자세가 딱 되어 있습니다. 자기 국민 보호에 대한 그 촉진하는 임무를 만나가지 않고 있죠. 저만 딱 그렇게 되면 이런 다음 직원들은 바로 달려옵니다, 현장까지. 우리 국군 보호가 왔다 그래도 뭐 누가 하나 보기를 합니까? 그 민간이 호텔 가져오게 되면 꼭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뭐 세금 낸 적이 있냐고 또 고함지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외교관들이 참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인데 북한 사람들은 우리 국민을 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서 골프만 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지 그런 귀찮은 일들은 신경 안 쓰겠다. 이게 외교관이 외지에 나가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도 잘 보호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북한 국민을 보호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특히 중국에 나가는 외교관들은 단순히 뭐 사실 공부나 해가지고 나가는 사람보다 이제는 한 반 정도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 민간 NGO들 가운데 좀 능력이 뛰어나고 국가가 아닌 사람들을 파견해서 탈북자들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 외교 그룹을.